여러분 1교시에서는 먼저 저희들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여러분들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시험이 이제 20일 날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비대면 수업이 여러분들 아마 공지 받았다시피 18일까지 하고, 이제 그 이후에도 뭐 단계별 학사 운영 아마 이제 일주일 전에 공지가 또 나갈 텐데 공지 사항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20일 날 화요일 날 이게 시간이 지금 컴퓨터 활용이 10시 반이죠. 10시 반. 10시 반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10시 반에 학교에 오게 되면 이제 2공간 304호 강의실이고요. 만약에 또 비대면으로 되면 온라인 시험을 줌하고 에드모드로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은 이제 요날 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장에 있는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교시는 이제 인공지능 교재를 하고 있고 2, 3교시는 커말 자격증을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커말 자격증을 이제 뭐 그런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고 뭐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굳이 뭐 그 책을 사서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나는 뭐 2학년 끝날 때까지 이제 뭐 3학년 뭐 1학기 때까지 예를 들어서 좀 하나 정도 커마를 1급 정도는 좀 있으면 좋겠다 취업하는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됩니다. 요 컴퓨터 활용 능력은 뭐 이제 탁구 학생들이 많이 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더 이제 좋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 좋겠는데, 요거를 좀 듣는 김에 좀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시험 공부도 제가 드린 강의 자료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앱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앱에서 이제 최신 문제 같은 걸 많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는 대부분 요 책에 있는 요 인공지능 문제하고 그 다음에 커말의 기출 문제를 많이 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 6가지 정도인데요. 뭐 중복되어 있는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공지능의 제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마다 요 튜링 테스트라는 걸 해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구글에서 지금 가져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회를 열어서 상금도 주고 하는데요. 요즘 딥러닝의 어떠한 대가라고 하죠. 우리들은 이제 힌튼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2018년인가요? 그때 이제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이 일자리는 없을 거다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논지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를 이 책에서 이제 꼽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퍼셉트론이라는 게 로젠블럿이 개발한 건데요. 로젠블럿. 그 전에 또 이제 뭐 사실은 컴퓨터를 이제 얘기하면 그 역사가 이제 상당히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인공지능의 초창기의 제품은 뭐 퍼셉트론, 뭐 전문가 시스템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퍼셉트론의 이제 문자 인식 시스템,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시초가 됐다. 마이신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의료 쪽에 혈액암 처방하고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아마 요런 이름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익숙해 있을 거예요. 요즘 그래도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건데, IBM에서 요 딥블루 왓슨, 구글에서 알파고. 요게 이제 딥블루라는 게 그 체스 게임하고, 그 다음에 왓슨이라고 하는 건 퀴즈쇼.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초창기에는 좀 이제, 시스템이 이제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졌지만, 그 체스의 1인자 카스파로프 이따가 나오는데요. 러시아 사람죠. 나중에는 이제 거의 이제 이겼어요. 알파고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게 대단하긴 하지만 그 이후의 얘기는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이세돌이 이제 다 졌는 걸로 여러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써 IBM에서는 이제 사람의 지능을 어느 정도 이겼다,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IBM은 왓슨을 이름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의료 쪽 시스템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넓히고 있고, 구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로젠블럿이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요게 이제 초창기에 1957년 당시에 미국에서 벌써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제품의 구체화가 시작이 됐고, 문자인식이죠. 문자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신. 이게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룰 베이스 기반의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인데, 이게 의료 쪽에 그 혈액 감염 치료 진단하고 처방. 이거는 그나마 이제 좀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인퍼런스 엔진 추론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 중에 600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초창기의 제품으로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딥러닝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나온 건데요. 딥블루, IBM의 체스 컴퓨터.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초창기에는 사람이 이걸 다 이겼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컴퓨터하고 나하고 게임하는 종류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 컴퓨터를 이기기가 쉽지 않죠. 초창기에는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이제 쉽게 이겼죠. 그러면서 얘가 성능을 개선하면서 사실은 요 게임이 유명하겠죠. 이게 이제 카스파로프. 이게 이제 딥블루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컴퓨터가 두면서 이 사람이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겼지만 나중에 이제 거의 졌습니다. 다 졌어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세돌처럼 체스에서도 이제 1인자였었죠, 이 양반이. 그렇죠? 어쨌든 이때 인간 체스를 이기면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BM 쪽에 이제 왓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게 2010년에 사람의 퀴즈를 잘하는 사람보다 상금을 더 많이 받은. 그래서 이 퀴즈라는 것도 상당히 좀 물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추론해서 맞추는 거인데, 물론 이제 음성을 인식하고 음성으로 다 이제 사람처럼 하는 거죠. 사람하고 동일한 정보를 주면서 누가 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냐, 그런 거를 이제 따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력, 판단력, 언어, 그런 다양한 지식 활용하는 거. 요게 이제 이기면서 그 다음부터 왓슨은 암 진단에 이제 의료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고, 좀 이따 보면 음식 주문하는데도 비슷한 서비스 로봇으로 구현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파고는 2016년 당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CPU가 아니라 GPU 개념의 큰 컴퓨터를 이제 병렬로 연결해서 많이, 물론 이제 영국이죠,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이제 상당히 소형화 시켰어요. TPU라는 개념으로 써서 소형화 시키고,
알고리즘도 계속 머신러닝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 개설을 해서 그 이후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세돌 구단을 거의 완벽하게 이겼다라는 게 이제 기사화는 많이 안 됐지만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과거로 돌아보면 우리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 학기 초에도 많이 말씀을 했었죠. 사실 수학자예요, 수학자. 영국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을 아마 컴퓨터 개론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제자였어요. 그 양반이 교수님 프린스턴 대학 그 양반도 역시 스위스 쭈리 대학 출신인데요. 그때 유럽에서 전쟁이 많이 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많이 갔죠. 그러면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자리를 잡고 앨런 튜링을 받아서 이제 그 공부도 시키고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워낙이 그 수학이나 뭐 이런데 그 재능을 보여서 조교로 좀 있어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영국으로 가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처칠 수상의 도움하에 그 이미테이션 게임 꼭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수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의 논문이 이제 그 머시너리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거기서 처음 썼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이쪽 이 양반이 얘기한 개념하고 좀 일맥상통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개발한 거 지금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조가 됐어요. 제어 장치, 뭐 입출력 장치. 이 제어 장치가 이제 CPU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 이게 다양한 저장 장치나 뭐 입출력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요 튜링상을 이제 해요. 요 민스키라는 사람부터 시작하고 다 요 상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따가 보면 엘리자라는 걸 개발하는 신분,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힌튼 교수, 요 사이에도 계속 있는데, 중요한 사건들. 요 힌튼 교수가 캐나다에, 이분도 뭐 영국 분인데, 캐나다에서 2018년에 딥러닝 가지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이 튜링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좀 이따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앨런 튜링에 대한 프린스턴 대학의 기념비이고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그래서 컴퓨터 과학의 파더,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수학자이면서 논리학자, 전쟁의 이제 그 코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뭐 편견의 희생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실 이 사람이 발표한 1950년대 머시너리 인텔리전스,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 라는 논문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뭐 AI라는 개념을 이제 이 사람이 AI라는 개념을 사실 처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기계도 생각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전자 컴퓨터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폰 노이만이 개념이 정립이 되면서 저 장식의 이제 컴퓨터, 요즘 쓰는 컴퓨터의 이제 원형이 나왔고, 이분이 암호를 푼 거는 기계식이에요, 기계식.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양반이 효과적으로 암호를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걸 개발을 해서 사람을 상당히 많이 살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양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튜링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따가 보면 저지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 시스템 음성인식 여기다 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얘가 과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느냐를 이분은 얘가 사람인지 얘가 로봇 컴퓨터인지 몰라요.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고 다른 질문도 던져보고 얘가 사람일 확률 100%, 얘가 사람일 확률이 뭐 95.9%. 이러면 몇 퍼센트 이상 되면 얘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뭐 이렇게 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기본적으로 음성인식, 시각인식, 이미지인식 어떠한 사람의 그 감성적인 거를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대화하는 수준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했냐 안 했냐를 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때 했었던 샘플 대화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요때 썼던 것 같은데요. 요 사람 할 때 썼었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뭐 글을 줘가지고, 뭐, 뭐 여름날의 일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봄날로 바꾸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뭐 그건 잘 모르겠다. 뭐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겨울날로 하는 게 어때? 뭐다 확인해 봤니? 그러니까, 그 확인해 봤지만, 뭐그 겨울날이랑 비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을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픽한테 그 크리스마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러한 질문지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지가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그 튜링 테스트에 도전한 사람들의 컴퓨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다 요거는 이제 사람이다라고 사람인 척 하는 확률이 높은 거. 그러면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러고 그게 이제 요게 이제 그래도 좀 유명했었던 건데 이것도 영국의 레딩 대학교 요 이름이 우진 구스트만이라는 걸로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 5분간 하고 바로 테스트 통과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좀 비효율적이고 요즘 나와 있는 힌튼 교수가 한 게 좀 의미가 있는 걸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이젠하움이라는 사람이 만든 에일리자인데요. 이거는 문자 인식이에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면 요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자하고 텍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요거 책의 뒤에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이 자기가 엘리자라니까 하이 엘리자하고 엔터를 쳐보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어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니? 그러면 이제 나 좋아. 한번 하고 내 이름은 장이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이름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야. 계속 얘기해라. 이게 이렇게 좀 말을 자꾸 시켜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단어가 나오면 자기가 얘기하고 How are you? 너는 어떠냐 하고 물어볼까요? How are you today? 너는 기분이 어때 오늘? 그렇죠? 이렇게 좀 내가 어떤지 왜 관심이 있냐 이렇게 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별표 있는 게 내가 쓴 글이고요. 이게 이제 엘리자라는 요 시스템이 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제 요 초창기. 이제 요게 이제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그 홈페이지고, 요게 이제 내추럴 랭귀지라는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좀 그때 요거 이제 요 대화하는 초창기 버전이고요. 정신과의 의사들이 하는 거를 많이 대체해서 그 당시 좀 인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기가 그 당시 큰 화제였지만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고. 요거 여러분도 영화 아마 봤을 거예요. 허라는 거 있죠. 인공지능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집에 와서 스피커라도 되고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OECD의 작년 보고서인가요? 보면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현재 있는 거에 거의 한 14% 정도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게 없어질 거냐, 이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 조립, 그죠? 그 다음에 텔레마케터, 심판, 물류, 이런 것들도 없고, 챗봇 때문에 전화 교환원, 주차 요원, 자동 주차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OECD라는 기관에서 만든 보고서여서, 상당히 많은 자료나 분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 가능한 한 이런 거에 시사점이라고 할까요? 오늘 이제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새로운 일자리를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거죠. 그렇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논지는 아까 얘기했던 IBM 왓슨에서 이런 그 요리, 제조뿐만 아니라 배달까지 하는 것들이 새로 생겨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던 요리사는 이제 다른 데 일자리 알아봐야 되는 거죠. 배달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운전수도 택시 기사들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배 기사들이 없어지고 무인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요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 은퇴했는데 테슬라 CEO라는 사람. 요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가지고 좀 그 논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마윈은 그 앞으로 인공지능이 미래가 긍정적이다. 일자리가 좀 없어지지만 새로운 일자리 대신해서 많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테슬라라는 게 전기자동차 그죠? 원래 자동차 회사가 아닌데 완전 자동화로 자동차 회사를 앞지르는 이런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위험성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언급을 했어요. 이 대화에서. 뭐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는 지금 이제 그 알리바바에서 이제 손을 뗐고요. 이것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좀 보시면 대화 내용을 좀 인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연 그 일자리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이런 게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자리에 좀 전념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많이 이제 안 돼 있지만 점차 이제 그 어떤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냐면 인공지능 기술자, 개발할 수 있는 사람,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람, 그 다음에 요 데이터 분석가. 요거는 이제 좀 큰 그림으로다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다양한 학문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걸 배워서 자기네 학문의 어떤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새로 생겨난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직업군들이 보면 단순 반복적인 것들, 그죠? 뭐 이런 단순 반복적인 거, 사람이 하기 힘든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거, 그죠? 그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거, 그다음에 자동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꿈이 물류 직원이야. 물류에 뭐 택배 그런 거 할래. 이러면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뭘로? 데이터 분석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자, 로봇 개발자, 뭐 융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하는 사람, 기획자, 뭐 이런 걸로 조금 좀 그 궤도로 바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학습을 좀 그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